네, 이번 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기자, 이번 주엔 논란이 됐던 법안들이 줄줄이 본회의에 오르는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네, 연말이지만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무제한 토론 전국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으로 하더라도 여당 주도로 내란 재판부법, 정보통신망법 두 법안 통과될 전망인데요. 그런데 막판에 처리 일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오늘 원래 이 정보통신망법을 처리할 예정인데 어제 오후에 순서가 바뀐 건데요. 오늘 내란 재판부법 그리고 내일 정보통신망법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번 모두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졸속 법안 강행 논란 속에서도 연내 두 법안 모두 처리, 이 큰 방향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법안 처리 순서가 막판에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뭐예요? 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박수현 수석 대변인 법안 처리 순서 바뀔 가능성 없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에 대통령실, 총리실과의 고위 당정 이후에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참여연대 등 친여 단체를 포함해서 여권 내에서도 이 망법에 대한 위헌 지적 잇따라 나오면서부터입니다. 특히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단순 착오 또 실수로 만들어진 허위 정보까지 처벌할 수 있는 조항 되살아난 게 결정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위헌 논란을 부르고 있는 겁니까? 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망법 개정안이요. 처음부터 시민단체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비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최민희 위원장이 이끄는 과방위 단계에서는 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이렇게 제안해서 단순 실수나 오보를 면책할 수 있는 조항이 보완돼 처리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추미애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에서 이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서 위헌 논란이 본격화된 겁니다. 2010년에 미네르바 사건 당시에 이미 헌법재판소가 허위 표현 역시 표현의 자유에 포함한다, 이렇게 유사한 내용의 법조항을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불법 정보, 허위 정보, 조작 정보 또는 허위 조작 정보를 연동해서 고쳐주시면 매끈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수용해 주시면 이것대로 가겠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닌데요. 여기에 입틀막 논란이 있던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전면 폐지하겠다던 이 과방위안이 법사위에서는 개인 사생활 관련한 조항은 유지한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신설되다 보니까 위헌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는 건데요. 참여연대는 과방위안보다 더 후퇴했다, 법사위안이 더 후퇴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 의혹을 보도할 때 사생활로 묶이면 언론의 감시 기능이 위축된다, 이렇게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여러 논란 속에 정보통신망법은 하루 정도 미루는 모양새고, 오늘 올라오는 내란 재판부법,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이 법 역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법 쪽에서는 내란 재판부법 수정안 여전히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판사 추천 방식 등이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전까지 위헌 의원총회를 열고 위헌 소지 최소화하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입맛에 맞는 판사를 선별해서 원하는 재판 결과를 끌어내려는 위헌적 시도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대법원이 이미 예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규를 만든 만큼 전담재판부 설치에 나서고 있는데 굳이 입법을 해서 필요하겠냐, 이렇게 불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법안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연내 처리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여권 핵심 지지층 요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법원이 무작위 배당 전담 재판부를 하는 예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조희대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시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규 대신에 입법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아예 법에 못 박아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비상계엄 동조 의혹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미 내란 특검이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계엄 동조 의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결정을 둘러싼 사전 공모 의혹 모두 추측에 따른 고발일 뿐이다, 이렇게 각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 충남 특별시 통합론이 짧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갑자기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일단 이번 주에 민주당의 충청특위 예. 첫 회의를 열고 특별법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2달 전에 이미 법안을 발의했었는데요. 이때만 해도 여당에선 미온적인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톱다운식 지시로 대전 충남 통합 논의 속도가 붙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발의된 법안을 바탕으로요. 세금 혜택 그리고 지방 분권 강화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여권 핵심 관계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집값 등 부동산 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역 격차 문제나 지역 균형 발전을 시급한 문제로 보고 있고 의지가 크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국회, 주민투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요. 지금 이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2030 세대 설득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다 이런 입장이 나온 상태라 현실적 난관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번 주 정치권 전망 정치부 한송원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